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식물 중 하나인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란 무엇인가?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후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학명에서 오브투시폴리아는 라틴어로 둔한 잎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 식물의 두껍고 다육질의 잎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한 이름이죠.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특히 페루와 멕시코의 습한 숲 바닥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자연 서식지에서는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부드러운 간접광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자생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실내에서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페페로미아 속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종 이상이 존재하는 거대한 식물 그룹인데요. 그 중에서도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관리의 용이성과 아름다운 외관으로 실내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형태적 특징.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두껍고 광택이 나는 잎입니다. 잎은 타원형에서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며 길이는 보통 3cm에서 5cm 정도입니다. 잎의 두께는 약 3mm에서 5mm로 상당히 두꺼운 편이죠. 이렇게 두꺼운 잎은 수분을 저장하는 저수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잎의 표면은 매끈하고 윤기가 흐르며 짙은 녹색을 띱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른 색조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잎맥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잎 전체가 균일한 색을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줄기는 다육질이며 붉은 기운을 띠는 녹색입니다. 성장 초기에는 곧게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체의 높이는 보통 20cm에서 30cm 정도이며 폭은 30cm에서 4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성장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적합합니다. 뿌리는 섬세하고 얕게 퍼지는 형태입니다. 깊이 내려가기보다는 표토 근처에서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죠. 이는 자연 서식지에서 얕은 토양층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깊은 화분보다는 넓고 얕은 화분이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뿌리 발달에 더 유리합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생리적 특성.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CAM 광합성 경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CAM은 CRASSULACEAN 에서드 머테벌리즘의 약자로 주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들이 사용하는 광합성 방식이에요.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낮에는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견딥니다.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린 편에 속합니다. 적절한 환경에서도 한 달에 새 잎이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 수준이죠. 이는 다육질 잎을 형성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느린 성장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주 가지치기나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편하다는 뜻이니까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생장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며 잎의 색도 가장 선명합니다.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이 거의 멈추고 10도 이하에서는 한랭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반대로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잎이 처지고 스트레스 증상을 보입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선호합니다. 열대 식물이지만 두꺼운 잎 덕분에 일반 가정의 습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다만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첫 번째 빛 관리. 이제 본격적으로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를 집에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빛 환경입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밝은 간접광을 가장 선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만 럭스에서 2만 럭스 정도의 밝기가 이상적이에요. 이는 동양이나 서양 창문에서 1m에서 2m 떨어진 곳의 밝기와 비슷합니다. 남양 창문의 경우는 레이스 커튼으로 한번 걸러진 빛이 적당하죠. 직사광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강한 햇빛은 잎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하는 것은 빛이 너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저광도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지만 성장이 매우 더뎌집니다.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면서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죠. 잎의 색도 연해지고 전체적으로 힘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5000 럭스 이상의 빛은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ED 식물등을 사용한다면 30W에서 40W 정도의 전구를 30cm에서 50cm 거리에 설치하세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조명을 켜주면 자연광 부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광주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일장 중성 식물이지만 낮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겨울철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성장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계절별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창가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두고 여름에는 2m 정도로 거리를 늘리세요. 겨울에는 반대로 창가에 가까이 두어 최대한 많은 빛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두 번째, 물 주기의 과학. 물 주기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재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20년간 관찰한 결과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고사의 80% 이상이 과습 때문이었어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두꺼운 잎은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잎 조직의 약 9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뿌리에서 수분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도 잎에 저장된 수분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 주기의 기본 원칙은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른다는 것은 화분 흙의 상단 5cm에서 7cm가 바짝 마른 상태를 말해요. 손가락을 흙에 깊이 넣어봤을 때 축축한 느낌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계절에 따라 물주기 간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성장기이므로 7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에는 증산작용이 활발해져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겨울에는 성장이 거의 멈추므로 14일에서 21일에 한 번으로 간격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배수구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 전체가 골고루 젖고 뿌리 전체에 수분이 공급됩니다. 배수구로 나온 물은 반드시 받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계속 물에 잠겨 있게 되어 뿌리썩 음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뿌리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실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두어 염소를 날려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정수된 물이나 빗물을 사용해도 좋아요. 다만 연수기를 통과한 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장기적으로 토양의 염분이 축적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습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잎이 투명해지거나 물러지는 것은 과습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줄기 밑부분이 검게 변하거나 흐물흐물해지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물주기를 중단하고 흙을 말려야 합니다. 심한 경우 건강한 부분만 잘라 새로 삽목하는 것이 식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세 번째, 토양과 배수. 토양 선택은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과습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수입니다.
이상적인 토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수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 몇 초 내에 물이 빠져나가야 해요. 둘째, 보수성도 적절히 갖추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거든요. 셋째,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뿌리 호흡을 위해 토양 내 공기 순환이 원활해야 하죠. 넷째, 적절한 영양분을 함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pH는 6에서 7 사이의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토양 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배합법은 다음과 같아요. 실내 식물용 배양토 40%, 펄라이트 30%, 코코피트 20%, 마사토 또는 훈탄 10%. 이 배합은 배수성과 보수성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각 재료의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양토는 기본적인 영양분과 보수력을 제공합니다. 펄라이트는 화산암을 가공한 것으로 배수성과 통기성을 크게 향상시켜요. 매우 가볍고 물을 흡수하지 않아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에서 추출한 섬유질 재료로 보수력과 통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장점도 있죠. 마사토나 훈타는 배수를 돕고 토양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급 배합법도 있습니다. 위 기본 배합에 제올라이트 5%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올라이트는 다공성 광물로 수분과 양분을 조절하는 완충 역할을 해요. 과습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수분을 방출합니다. 부엽토 10%를 추가하면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장기적인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다육식물 전용 배양토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육식물용 흙은 이미 배수성이 강화되어 있어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에게 적합하죠. 다만 브랜드마다 배합이 다르니 성분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펄라이트를 추가하세요. 화분 선택도 배수와 직결됩니다. 반드시 배수구가 있는 화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없는 화분은 아무리 배수 좋은 흙을 사용해도 과습을 피할 수 없어요. 배수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직경 1cm 이상의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구멍이 너무 작으면 흙이 막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화분 재질별 특성도 알아둡시다. 테라코타 화분은 다공성이라 수분 증발이 빠릅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처럼 과습에 약한 식물에게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여름철에는 너무 빨리 마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플라스틱 화분은 보수력이 높아 물 관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실용적이에요. 도자기 화분은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집니다. 유약 처리가 되어 있으면 플라스틱과 비슷하고 무유약이면 테라코타와 비슷합니다. 화분 크기는 식물보다 약간 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화분은 흙의 양이 많아 물이 마르는 시간이 길어져 과습 위험이 커집니다. 식물의 뿌리가 화분을 완전히 채울 정도가 되면 분갈이 시기입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네 번째, 온도와 습도 관리.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열대 원산지 식물이지만 실내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온도 관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적 성장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이 범위에서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고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이 이 온도를 유지하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어요. 생존 가능 온도 범위는 10도에서 32도 정도입니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한랭 피해가 시작됩니다. 잎이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한번 동해를 입은 잎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겨울철 베란다나 현관 등 온도가 낮은 곳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밤 시간대 온도 하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32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증산작용이 과도하게 일어나 수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잎이 처지고 가장자리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름철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나 에어컨 실외기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일교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도에서 10도 정도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적당한 일교차는 오히려 식물의 생리 활동을 촉진해요. 하지만 15도 이상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갑자기 추운 곳으로 옮기거나 난방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피하세요.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40%에서 60%의 상대 습도를 선호합니다. 열대 식물이지만 두꺼운 잎 덕분에 낮은 습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의 습도가 40%에서 50% 정도이니 특별한 조치 없이도 잘 자랍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마르는 엽소 현상이 나타나죠. 이럴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담은 받침을 화분 근처에 두세요. 하지만 과도한 습도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70% 이상의 높은 습도와 통풍 부족이 겹치면 곰팡이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잎에 물방울이 오래 남아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분무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대 식물에는 분무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분무는 잎에 물 얼룩을 남기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분무를 하려면 아침 시간에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빨리 마르게 하세요. 통풍도 온습도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기 순환이 원활하면 곰팡이 질병을 예방하고 식물의 증산 작용을 돕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건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자연 환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가 순환되게 하되 강한 바람은 피하세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5번째 비료와 영양관리.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비료 요구도가 낮은 식물입니다. 과도한 시비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영양 공급은 건강한 성장과 아름다운 잎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의 영양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장이 느리고 덩치가 작은 식물이므로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과도한 비료는 뿌리 화상을 일으키거나 염류 축적으로 토양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비료의 3대 영양소인 질소, 인산, 칼륨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질소는 잎의 성장과 엽록소 생성에 필요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이 작아지고 연한 녹색이나 노란색을 띠죠. 인산은 뿌리 발달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인산 부족은 성장 저하와 잎색 변화로 나타나요. 칼륨은 세포벽 강화와 수분 조절에 중요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마릅니다.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에게 적합한 비료 비율은 질소, 인산, 칼륨이 3대 1대 2 정도입니다. 균형 잡힌 비율의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액체 비료를 사용할 경우 시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설명서의 권장 농도보다 2배에서 3배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비료 농도에 민감하므로 약하게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장기인 봄과 가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면 충분합니다.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으로 조금 늘릴 수 있어요. 겨울에는 성장이 거의 멈추므로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 비료는 물주기와 함께하면 편리합니다. 물을 줄 때 희석한 비료를 섞어서 주면 되죠. 하지만 매번 비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물주기 3회에서 4회당 1회 정도 비료를 섞는 것으로 충분해요. 고체 비료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속 오후 150일 있습니다. 완효성 고체 비료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서서히 양분을 방출합니다. 한 번 시비하면 오래 감으로 관리가 간편하죠. 화분 크기에 맞는 양을 흙 표면에 뿌리거나 약간 파묻어 주세요. 유기 비료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 같은 유기물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토양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다만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냄새나 벌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량 원소도 중요합니다. 철, 망간, 아연, 구리 같은 미량 원소는 적은 양이지만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료에는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잎맥은 녹색으로 남아있다면 철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철분 보충제를 따로 사용하면 좋아요. 비료 과다 증상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현상은 비료 과다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흙 표면에 하얀 염류가 보이는 것도 비료가 축적된 증거죠.
이런 경우 한동안 비료 주기를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흙을 씻어내야 합니다.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물을 주어 축적된 염분을 씻어내세요.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6번째, 가지치기와 모양 관리.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을 형성하지만 때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죽거나 병든 잎을 제거하여 식물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둘째, 모양을 정돈하여 미관을 개선합니다. 셋째, 너무 빽빽한 부분을 솎아내어 통풍을 좋게 합니다. 넷째, 새로운 성장을 촉진합니다. 가지치기 시기는 성장기인 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자르면 새순이 빠르게 나와 상처 부위를 덮어줍니다. 여름에도 가능하지만 한여름 무더위는 피하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가급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이 느려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죠. 가지치기 도구는 깨끗하고 날카로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딘 가위는 줄기를 찢어 상처를 크게 만들어요. 사용 전에 알코올이나 끓는 물로 소독하면 병원균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잎이나 노란 잎은 즉시 제거하세요. 줄기 기부에서 깔끔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일부만 노란 잎은 노란 부분만 잘라도 되지만 전체가 변색되었다면 잎자루째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우짜란 줄기도 정리 대상입니다. 빛 부족으로 길게 늘어진 줄기는 미관상 좋지 않죠. 원하는 길이에서 잘라주면 그 아래에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전체 식물의 3분의 1 이상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라낸 건강한 줄기는 버리지 마세요. 번식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지치기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른 부위에서 수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당분간 직사광선은 피하고 물주기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을 둥글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회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분을 180도 돌려주세요. 한쪽만 빛을 받으면 그쪽으로만 기울어 자라거든요.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모든 면이 고르게 빛을 받게 해주는 거죠.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7번째, 번식 방법.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는 번식이 매우 쉬운 식물입니다. 주로 잎꽂이와 줄기 삽목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잎꽂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잎을 선택하세요. 너무 어린 잎이나 노화한 잎은 성공률이 낮습니다. 잎자루가 2cm에서 3cm 정도 붙어 있도록 잘라냅니다. 잎자루가 너무 짧으면 뿌리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요. 자른 잎은 그늘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말려 절단면을 굳힙니다. 이 과정이 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잎을 삽목용 흙에 꽂습니다. 삽목용 흙은 배수가 잘 되면서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해요.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1:1로 섞은 것이 좋습니다. 잎자루를 흙에 2cm 정도 깊이로 비스듬히 꽂아주세요. 흙을 가볍게 눌러 고정시킵니다. 삽목 후에는 습도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덮어 미니 온실을 만드세요. 하루에 한두 번 환기를 시켜 곰팡이를 예방합니다. 밝은 간접광 아래에 두고 흙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세요. 약 4주에서 6주 후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2cm 이상 자라면 일반 화분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페페로미아 오브투시폴리아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식물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경험을 나누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식물 키우기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드닝 되세요. 감사합니다.